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FOMC 회의가 다가오면서 그리고 또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이번에 희박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와서는 올해를 지나서 내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할 만한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있는 FRB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시아 주식 전문가인 제임스 그루버 같은 사람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종료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가 5년 동안 100bp 정도 오르게 되면 이자 비용만 1년에 1조 3,50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미국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퀘스트에서 850억 불 정도를 줄여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엔 악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많은 비용을 더 댈 수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의 양적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종료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종료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왜 양적 완화 종료가 되면 충격이 올까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1994년도 같은 경우는 국채의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시장을 아주 혼란을 빠뜨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는 그린스펀이 암암리에 모르게 하는 시장에서 의도를 모르게 시장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벤버니키 회장 같은 시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양적 완화 종료 시에는 시장을 암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기하면서 양적 완화 종료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제한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핫 이슈가 되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저께는 그 벤버니키 회장 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상황이 됐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벤버니키 회장이 내년에 재연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계획된 것보다 오랜 시간 지금 FRB 의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향후 교체될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거기에는 옐렌이나 티모시 가이트너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후보자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라든가 옐렌 같은 사람들은 비둘기파라는 거죠. 대표적인 비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체돼도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FOMC 회의가 내일로서 끝나죠. 끝나면서 성명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행동적인 모습이 시장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서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오늘 한마디 했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책을 피겠다. 그것도 비전통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비전통적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LTRO가 있을 수 있는데 LTRO는 벌써 한 2번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아닐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예금금리 마이너스라든가 ABS를 통해서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아마 생각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 파생되는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경기부양책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참 재미나죠? 미국은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유로존은 경기부양책을 진행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라는 그런 핫 이슈로 시장을 약간 흔드는 사이에 자연적인 시장은 조정을 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상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축적이 된 상황에서 유로존에서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시장은 양적 완화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경기부양책 지속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은행 간 금리 레포 금리가 6.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금리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신용경색이 은행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중요은행에서 얼마 전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의 3분의 1 정도가 미달이 나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서 지금 그 중앙정부의 은행들이 지준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일부 은행들은 19일 전에 해달라. 19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진짜 중국 시장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2, 3주 안에는 진행을 해줘야만이 자금의 숨통이 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중국이 경기부양책, 지금 신흥경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부양책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머니가 중국 시장에서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유출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 오늘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며칠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중국마저도 경기부양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본이 그 G8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저께 그 G8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죠. 근데 메르켈 총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날렸죠. 너네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사실은 어떤 대답도 사실은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나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나 소비세를 증가시키겠다. 그거로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GA에서 시장의 경고를, 일본의 경고를 어느 정도 줬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가 시장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재정 건전성이 잘못되게 된다면 일본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장은 이제 돌려 세울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 2주 동안 하락한 부분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들이 전부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기관들은 사실 지난번에 계속해서 고점부터 제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기관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위치가 정말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추가적으로 더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다음에 오늘 그리고 한 2, 3일 사이 결국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귀환하는지를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귀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에서의 매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9조 5천억 정도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선물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된다면 국내장은 상당폭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시점은 이번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국내장이 악재는 많이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면 시장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을 보면 지금 미국장이 어저께 윗꼬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윗꼬리를 다시 메워주는 양봉이 나왔죠. 후행 스팬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고점 분명히 돌파합니다. 이거는 결국 이번 FOMC 회의가 시장에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을 차트상으로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월봉상으로 아직 갈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후행 스팬을 목표치를 재면 이 위치, 요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현재 캔들 위치로 한 요 정도인데 이거를 하더라도 16,800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차트는 이격을 완전히 잘 열어놨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아마 다시 올라갈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오늘 밤에 만약에 재차 FOMC의 결과는 내일 반영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일부 흘러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도움이 돼서 주가를 양봉을 세워준다면 프랑스도 역시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차트, 어저께 거는 캔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저께 양봉으로 세웠죠. 오늘 만약에 대차 세우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상당히 좋은 상황. 여기에 외국의 선물이 시장을 이끌어준다면 이것만큼은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